경복궁을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뭐 건축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역사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설명하는 방식은 좀 이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 그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뭐냐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살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는데 조금 앞뒤로 조금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우면 힘드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넓어요. 한 12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순찰 도는 데만 1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답사 다니긴 되게 어려우니까 오늘 또 일부 구간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우리 역사를 조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여기는 조선의 궁궐이죠.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면 조선은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고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흔히 이성계라고 부르는 태조께서 임금이 되신 다음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죠. 자, 그리고 나서 처음 왕이 된 곳은 어디였죠? 개성이었습니다. 개성. 그쵸? 개성에서 왕이 되니까. 근데 개성은 누구의 땅이에요? 원래 고려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고려에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이성계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 그런 정서가 개성 사람들에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개성 사람들은 돼지고기찌개를 성게탕이라고 불렀어요. 이성계 을해년 돼지띠거든요. 돼지고기를 성게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뭐죠? 여러분들 그 고기를 어떻게 써요? 도마에 고기를 넣고 예쁘게 써시죠? 그건 그게 아니라 손으로 찢어발겨 집어넣어요. 그만큼 싫다는 거죠. 또 이제 내일 이제 설인데, 그쵸? 설날 여러분들 뭐 드시죠? 떡국. 우리 무슨 떡국 드세요? 가래떡 이렇게 예쁘게 썰어 드시죠? 그쪽은 뭐 먹죠? 조랭이 떡국 들어보셨나요? 조랭이란 말이 뭐예요? 전주시 목을 졸라서 목을 비틀어서 팔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랭이란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개성에 남아 있어요. 그럼 개성에서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당해수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게 된 게 한양이에요. 뭡니까? 개성의 인심이 날 지지하지 않으니 나는 새로운 데서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겉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은 그래도 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양은 나라의 중심에 있고 강이 있어 교통이 대단히 편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국방이 대단히 좋고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러나 속마음은 뭐예요? 개성을 피해서 와야 되겠다. 근데 당시에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였겠어요? 개성 땅이, 개성이 서울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땅을 버리고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부하들조차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세종시 안 가잖아요. 다 서울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 하지만 이 사람들 다 설득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설득을 한 거죠. 그때 설득의 무기는 뭐였어? 고려는 불교였고 조선은 성리학, 유교. 그렇죠? 성리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가자 되고 왔죠. 이제 수도를 정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궁궐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신하 누구죠? 정도전, 권근, 남은, 뭐 권주 이런 데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제 수도를 정했으니 여기서 어떻게 궁궐을 지을 것인가 너희들이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궁궐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아니죠. 궁궐이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백성이 괴롭죠.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백성이 괴롭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출발해요. 성리학은 또 유교는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여기 궁궐을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자, 우리 뭐 풍수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굳이 우리 집을 지을 때 뒤에 뭐가 있어요? 산. 저 뒤에 보이는 산. 저 산이 바로 백악산입니다. 백악산. 저 백악산을 용의 머리로 본 것 같아요. 자, 용 머리처럼 보이세요? 자, 머리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눈이 두 개 툭 튀어나와 있죠. 똑같진 않지만 고개를 이렇게 살짝 얼짱각도로 돌린. 그러니까 정확한 그렇죠, 바위죠. 그러니까 저 산을 백악산인데 저 산을 용의 얼굴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 산을 따라 쭉 뒤로 가기는 어디냐면 서울의 북한산을 지나서 백두대간을 지나서 마지막에 백두산까지 산이 연결이 돼 있어요. 또 백두산 우리 민족의 마음 영원한 고향이죠. 그 백두산 정기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앞에 뭐가 흘러요? 강 앞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집이 있고 청계천 아주 좋은 곳. 근데 애석하게 뭐죠? 200년에 다 불타버렸죠. 임진왜란 때. 자, 여기가 다시 지어진 것은 지금부터 150년 전이에요. 고종 때. 그러니까 고종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웠나, 역사에서? 안동김씨, 풍양주씨 60년에 세도정치 시대가 있었죠. 임금이 별볼 일 없었어요. 자, 이제 고종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 흥선대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몰락한 임금의 이슈를 좀 크게 세워야 되겠다 하고 경복을 크게 지으시는 거예요. 조선 초에 비해서는 20배 이상 커졌어요. 생각이 다르죠. 뭐예요? 조선 초의 마음이 검소한 마음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마음은 뭔가 허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경복궁은 조선 초의 경복궁이 아니에요. 150년 전에 지어진 고종 때 경복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물은 그대로 조선초의 마음을 가져왔어요. 중요한 건물의 이름 그대로 조선초 이름 갖다 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해석하기 우리가 나라를 여기 뺏겼죠.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마음 놓고 파괴해버린 10%는 남겨 다 헐어버렸어요. 10%는 뭐죠? 집 10채 중에 9채를 헐었죠. 바로 이 자리 뭐가 있었어요? 조선총독부 중앙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자, 이 모양 한번 보시죠. 가까이 와서 보세요. 자, 이게 고종 때 지어진 경복궁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광화문을 지나서 표를 내고 들어와서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궁궐이에요. 아, 이거 얼른 1시간 보고 가자. 말도 안 되겠죠. 그쵸. 이게 고종 때의 경복궁의 모습이라면 요거는 지금 현재의 경복궁이에요. 이미 헐렁하죠? 그나마 우리가 이제 복원을 많이 한 거예요. 요 수준의 현재 한 25에서 30% 정도 복원을 했고, 앞으로도 한 30년간 요 수준의 85에서 90%까지 복원을 할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경복궁에 오시면 경복궁 항상 뭐라고 있다? 어딘가 공사를 하고 있다. 그쵸? 계속 공사지. 가시다 보실 거예요.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돈 많이 들겠죠? 세금 많이 내셔야 되죠. 면적은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영역은 똑같아요. 규모 사진 좀 짧게 그렸는데 같은 규모에서 안이 허전해진 거죠. 지금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잘못 생각하면 아 옛날 조상들 이렇게 못났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과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많이 쓰면 금방 지을까요? 아니죠. 땅 다 파갖고 주치도 찾아내고 옛날 그림 다 확인해서 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없어진 문화재를 지금부터 새로 복원해 가면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천천히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 어휴, 허전하죠. 요 정도 되니까 1시간 반 돌자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됐으면 길을 잃어요. 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뭐가 있나? 아유, 우리 어린 몇 학년이에요? 아이고, 7살. 저기다 땅 파겠다, 넌 눈하고. 1시간 갈까? 자, 지금 서울에는 조선시대 궁궐이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계신 곳이 어디죠? 경복궁. 경궁의 동쪽으로 가게 되면 창덕궁과 창경궁. 그래서 동궐이라 부르는 거죠. 동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경희궁. 그 다음에 우리가 덕수궁이라 부르는 원래 이름 경흥궁인데 어느 궁궐을 가셔도 물을 하나 건너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물을 건너게 돼 있습니다. 원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쭉 막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총독부를 지으면서 수맥을 끊었어요. 지금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어낼 겁니다. 물을 흐르게. 그래서 물을 두는 이유는 뭐죠? 물길을 중심으로 양쪽을 구분하는 거죠. 물길 저쪽은 뭐예요? 임금이 계신 곳, 신성한 곳. 물길 이쪽은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가면 되겠어요? 좀 몸과 마음을 좀 단정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우리 절 가보셨나요? 지방에 절 가시면 꼭 사찰, 세심천, 다리 하나 건너죠. 꼭. 그런 경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물길에서 나쁜 것들이 올까봐 이쪽에 2마리, 반대쪽에 2마리 상상의 동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런 동물을 보시면 굉장히 무섭고 싸납게 생겼거든요. 지금 무섭나요? 혀를 쭉 내밀고 있죠. 경복궁에 가면 메롱하고 있는 동물이 있다 없다. 네, 그 프로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스펀지인가? 예, 상상의 동물이 상상의 동물. 그런데 이건 요새 만든 게 아니고 조선 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복궁이 불탔을 때도 이것을 답사왔던 분들의 글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 400~500년 이상 훨씬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분들이죠. 정확한 이름은 그냥 보통 이름은 서수라고 부릅니다. 서수. 상스러운 짐승. 원래 이제 공복이라 그래서 물가를 지키는 상상의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보시면. 자, 건너오시죠. 자, 요 가운데 꼭 서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딱 쓰셔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들어오신 현에 오신 문과 광화문이 일렬로 뻥 뚫려 있죠. 정확히 다시 뒤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뒤까지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 가운데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 보이세요? 세종대왕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광화문관에 세종대왕이 계셔야 될 텐데. 자,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와보세요. 오른쪽으로. 왼쪽 문을 통해서 보이시죠? 세종대왕이. 뒤통수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저 왼쪽에 저 노란 깃발 뒤로 보이는 게 세종대왕이시거든요. 뒷모습. 자,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 역사를 뺏겼던 시작. 자, 이렇게. 자, 요게 처음에 광화문의 모습이에요. 고종 때 지어진. 지금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일로 차들이 쌩쌩 다니고 있어요.
지금 요거 월대라는 걸 복원하느라고 이제 칸막이 쳐놓은 거예요, 지금. 저 앞에. 그래서 지금 차들이 이렇게 휘어져 가는 요걸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요게 지을 당시에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총독부가 있죠. 아직 보니까 공사판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공사가 안 끝났을 때 총독부 공사가. 지금이 아니고 일제시대. 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요 광화문을 눈에 가시 같아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일본인 학자가 먼저 알고 글을 썼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광화문이여,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네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없어져 유기에 쳐있다. 여론이 좋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뜯어서 경복궁의 동쪽 민속박물관지로 옮겨가 있었어요. 이래 애석하게 6.25 때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 광화문을 1968년대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할 때는 앞에 뭐가 있었겠죠? 여기에 총독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문을 지을 때 뭐랑 수평을 맞춰요? 건물하고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땐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자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총독부를 없애고났더니 광화문 혼자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붕이 어떻게 됐어요? 일렬로 쭉 오는데 광화문 혼자 살짝 돌아앉았죠. 왜? 일본 사람들은 총독부의 방향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땐 잘 몰랐다가 이 직구랑 이상하잖아요. 야, 다시 져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웠어요. 세우고 났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 이제 바로 뭘 했어요? 저거는 바로 세웠지만 어디 갔나? 그렇지, 이렇게 지붕의 방향은 바로 맞췄죠. 근데 뭘 볼까요? 길이 삐뚤어졌잖아. 그러니까 원래 길은 지금 세종문화회관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비뚤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 가운데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근데 이제 도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길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뺏겼던 이 불행한 역사의 흔적은 생각을 안 해도 항상 어디나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렵게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안으로 뭐가 있나? 자, 앞쪽으로 걸어오시면은, 자, 걸어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세요, 길이? 울퉁불퉁 불편하죠? 임금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오셨을까요? 아니죠. 그쵸? 가마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쵸? 가마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가마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나타나죠? 계단. 가마가 올라가 이렇게. 붕, 이렇게. 하늘로 가시는 것을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 응? 그런데 가까이 쭉 와보세요. 앞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림이 그려져 새겨져 있죠? 가까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새가 수컷인 봉, 왼쪽에 있는 새가 암컷인 황, 봉황. 봉황은 암수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원황새, 원이 수컷이고 앙이 암컷이에요. 자, 우리 5학년이 이제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중에 갔어요. 가갖고 미팅을 갔어. 가갖고 현빈 같은 남자를 만났어. 집에 와서 뭐라 그래? 엄마 나 오늘 미팅 가서 봉 잡았어. 그럴 거예요. 봉황의 봉이에요. 봉. 근데 여기 봉황을 새겨놓은 이유는 봉황은 임금이 태평성들을 만들면 나타난다는 상상이 새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쑥 지나가서 뭐가 있어요? 봉황. 아, 내가 태평성들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임금의 역할이 뭔지 알아서 던져놓은 게 봉황인 거죠. 그래서 옛날 청와대 문장이 뭐예요? 봉황이었잖아.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 문장도 봉황이잖아.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임금만 이러면 되겠어요? 양쪽에 있는 게 뭐예요? 해태치죠. 윗불이 나 있잖아요. 얘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서 들이받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구별한다 그래요. 그리고 신하들이 한 번씩 만지고 가는 거예요. 뭡니까? 난 이 나라의 관리로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임금을 잘 보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음가짐 갖는 거죠. 뭡니까? 임금은 가운데 있는 봉황을 보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신하들은 양쪽에 있는 혜태를 보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나라. 그게 뭐죠?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몇 년을 가요? 500년, 600년 가잖아요. 우리가 주변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은 대부분 한 나라의 수명이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500년, 고려도 거의 500년 갔죠. 우리가 굉장히 큰 상징 힘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 자, 이제 요 안에 올라와서 보시면은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액자틀처럼 저 안에 금정전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요 가운데 쓰셔갖고 사진을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7살. 어떻게 하니? 원래 갑적이죠? 네네네, 원래 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걸어오신 저 다리 뒤까지는 새로 만든 거고, 요건 원래 깔려 있던 거예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돌들은 원래 깔려 있던 거고. 자, 굉장히 넓은 데 들어오셨죠? 우리가 이 넓은 마당에서 임금이 하시는 큰 행사를 우리가 흔히 조회라고도 하고, 조화라고도 하고, 조참이라고도 하는데, 통치 이런 걸 조회라 그래, 조회. 이런 조회라는 넓은 정원이죠. 그 줄이면 두 자로 보겠어요. 조정. 우리가 조정해 간다. 그런 건 뭐냐면 궁궐 바뀌는 관청의 관리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면에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죠. 저 건물은 평상시 근무하는 곳은 아니고 행사장, 이쪽 강당 같은 곳입니다. 근이 무슨 근자죠? 부지런할 근자죠. 임금님 부지런히 정치를 해주세요. 당신이 부지런해야 백성이 편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궁궐을 다 짓고 나서 궁궐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정도전 선생이 지어요. 정도전 성리학자죠. 성리학은 임금이 중요할까요? 신하가 중요할까요? 왜? 왜 그럴까요? 자, 임금은 어떻게 하면 임금이 되죠? 신하가 만들어줘야 돼. 아니, 아버지가 임금이면 자식이 임금이 되는 거지. 세습을 하는 거지, 세습. 이 세습제도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정권 교체에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죠. 돈이 안 들잖아요. 우리 선거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안 좋은 건 뭐예요? 그쵸? 언제나 똘똘한 사람이 임금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임금이 조금 모자라.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똘똘한 신하가 잘 보필한다면 임금이 끄떡없다는 생각. 이게 정도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 누가 더 좋아요? 세자로. 이방석이 좋을까요? 이방원이 좋을까요? 이방원 머리 너무 컸잖아. 머리 안 듣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그 정도전 선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장 임금의 첫 번째 뭡니까? 당신이 누구보다 먼저 부지런히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가까이 가시죠. 앞으로 오시고.